잎이 떨어지는 계절. 큰 나무가 쓰러진다. 빛은 어둠을 통과한 자만이 볼 수 있다. 당신은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한국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날을. 고삐 사막. 바람만이 속삭이는 고요한 땅에서 한 아이가 세상의 미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탄 친바트. 몽골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던 신비로운 영적 존재였습니다. 이제 그의 메시지가 바로 이 순간 당신에게 전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예언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전달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의 미래를 같이 고민해보세요. 고삐 사막 끝자락. 세상과 단절된 작은 수도원. 그곳에서 자란 알탄 친바트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5살 때부터 그는 이미 남들과 달랐습니다. 눈을 감으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고, 귀를 기울이면 들리지 않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수도원의 장로들은 알탄 친바트의 눈빛에서 마치 천년을 산 노인의 지혜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큰 스님은 그렇게 회상했습니다. 알탄 친바트는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오히려 세상을 더 선명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수도원의 창문을 때릴 때마다 그의 마음은 저 멀리 미래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고요 속에서 그는 스스로 자신의 예지력을 다듬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꿈속에 이상한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땅. 낯선 문자와 상징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알탄 친바트는 처음에는 단순한 꿈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반복되던 그 꿈은 점점 더 생생해졌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거리, 한글 문자가 하늘을 떠다니는 장면, 서울의 빌딩 숲과 그 안을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까지. 그는 꿈속에서 서울의 공기를 맡을 수 있었고, 거리의 소음을 들을 수 있었으며, 사람들의 감정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묘한 에너지가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알탄 친바트는 몇 년 전 한 몽골 방송과의 드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꿈이 계속되고 그 안의 장면들이 점점 더 구체적이 되자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꿈을 통해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에 대한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빛이 가장 밝게 빛난다는 오래된 진리처럼 알탄 친바트라는 이름 또한 특별했습니다. 몽골어로 진실하고 기둥처럼 굳건한 자를 뜻하는 이름. 이 이름은 명상 중에 그에게 직접 계시되었습니다. 그의 이름 속에는 운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도원의 노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탄 친바트라는 이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의 격변기에 진실을 지키는 기둥이 될 아이입니다. 그의 존재는 점차 수도원을 넘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전역, 그리고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알탄 친바트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된 그의 예언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어린 소년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가? 하지만 알탄 친바트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본 미래를 믿었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단순한 예언을 넘어 삶과 운명,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꿰뚫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눈에 비친 한국의 미래, 그 격변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고삐 사막의 작은 수도원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곳에서 세상을 향한 위대한 예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알탄 친바트. 그는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혼란과 변혁의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시대의 메신저였습니다. 고삐 사막의 작은 수도원. 그곳에서 알탄 친바트는 매일같이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고요한 영상의 시간 동안 그의 내면에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하고 알 수 없는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그림들은 점점 선명하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본 것은 낯선 나라였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땅, 태극기가 펄럭이는 거리, 하늘을 떠다니는 한글 문자, 서울의 높은 빌딩과 붐비는 거리. 알탄 침바트는 당황했습니다. 왜 자신이 이런 나라를 꿈꾸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은 점점 더 깊고 생생해졌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한국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거리의 웅성거림,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서울의 공기 냄새마저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시원하면서도 복잡한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향기. 알탄 침바트는 한국 사람들의 감정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쁨, 슬픔, 두려움, 그리고 희망. 수많은 감정의 파동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경고였고 동시에 초대였습니다. 알탄 침바트는 처음으로 스승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수도원의 장로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선택받았다. 큰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지켜야 할 미래다. 알탄 침바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왜 자신에게 이런 사명이 주어진 것일까? 그러나 그는 질문을 멈췄습니다. 대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운명을 거스르지 않고 흐름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꿈은 점점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여름, 한국 정치 지형의 급변. 2034년, 세계 영적 중심으로 떠오르는 한국. 이 놀라운 비전들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는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알탄 침바트는 한국을 위한 메시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수도원의 가장 높은 언덕에서 명상하며 그 비전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이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기존의 구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닐 것입니다. 분열과 혼란, 두려움과 갈등이 한국 사회를 휩쓸 것입니다. 그러나 알탄 침바트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혼란 속에서 피어나는 빛, 상처 속에서 태어나는 치유. 그는 믿었습니다. 한국은 이 시련을 견디고 더 강하고 지혜로운 나라로 거듭날 것이라고. 알탄 침바트는 꿈을 통해 한국의 깊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안에 숨겨진 엄청난 가능성도 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예언을 세상에 전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그 울림은 세상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고삐 사막의 고요 속에서 한 어린 예언자의 심장은 한국이라는 이름을 품고 뛰고 있었습니다. 그가 본 한국의 미래는 단순한 나라의 변화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거대한 전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언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 여름, 한국은 한순간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끝나기도 전에 한국 사회는 격렬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알탄 침바트가 본 비전은 정확했습니다. 한 명의 정치인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치의 중심, 수십 년간 권력을 거머쥔 거물급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체포는 뉴스 속보로 터져 나왔습니다. 텔레비전과 인터넷, 모든 매체가 동시에 전했습니다. 충격, 대한민국 정치 핵심 인물 체포. 전국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몇몇은 분노했고 몇몇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그저 침묵했습니다. 알탄 침바트는 이 장면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잎이 떨어지는 계절, 큰 나무가 쓰러진다. 그 체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 깊숙이 쌓여있던 모든 모순과 부패가 드러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한순간에 거대한 균열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진실이 더 이상 숨겨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의 판결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쌓여온 인과의 결과, 바로 카르마의 결실이었습니다. 알탄 친바트는 이 체포를 시간이 만들어낸 심판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니라 한 시대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붕괴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한국 사회는 둘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이들, 그리고 안정을 지키려는 이들. 가족 내에서도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에도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이 생겼습니다. 알탄 친바트는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영혼의 문제다. 한국 사회는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익숙한 거짓을 따를 것인가?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개개인의 삶에도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 시기는 거대한 성장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존의 질서가 붕괴하면서 새로운 질서가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전환은 고통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알탄 친바트는 말했습니다. 진실은 항상 고통을 동반한다. 그러나 고통을 피하는 자는 결코 빛을 볼 수 없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뜨거운 논쟁과 갈등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리에는 촛불이 켜졌고 광장에는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정의를 외쳤고 누군가는 절망을 노래했습니다. 모든 이들의 심장 깊숙한 곳에 질문이 새겨졌습니다. 나는 어떤 세상을 원하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하나의 거대한 물결이 되어 한국 사회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은 요동쳤습니다. 기존의 거물들이 무너졌습니다. 숨겨진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권력의 이동이 아니라 의식의 변화였습니다. 알탄 친바트는 이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외부의 변혁은 내부의 각성 없이는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그는 봤습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질문들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우리 사회의 근본 가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서서히 한국 사회의 근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체포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탄 친바트는 말했습니다. 이 체포는 끝이 아니다. 이것은 시작이다. 2025년 여름, 한국은 고통스러운 탄생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고통이 지나간 후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혼란과 분열, 두려움과 저항이 한국 사회를 시험할 것입니다. 알탄 친바트는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빛은 어둠을 통과한 자만이 볼 수 있다. 모든 변화는 혼란 속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조용히 한 존재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알탄 친바트는 그를 동풍의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새로운 바람,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희망. 이 인물은 기존 정치인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선거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구호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바람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크지 않았지만 그의 울림은 컸습니다. 그는 거짓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을 남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행동했고 진정성으로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울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를 바라보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풍의 사람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좌우를 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아래를 연결했습니다. 물질과 정신, 과거와 미래, 개인과 공동체를 하나로 엮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 아니라 정신적 안내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